최근에는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목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젊은 분들이 참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과거에는 스트레스와 좋지 못한 자세로 인해서 이 어깨 쪽, 목 쪽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50견이라고들 많이 얘기했는데요. 요즘 30대가 그런 같은 증상을 느껴서 30견이라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현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목 디스크와 50견의 비수술적인 요법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세연통증 클리닉의 박은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50견하고 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도 화면 시청하시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로 접속하셔서 의문점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도중에 또 끝난 후에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목이 아프고 뻑뻑하고 통증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슬라이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흔한 목과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네. 일단 요즘 인터넷에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일자목, 우리 흔히 거북목이라고 하죠. 예, 맞아요. 예, 의학적으로는 목 후 관절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목이 일자목으로 변하게 되면서 예. 경추부의 관절들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경추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근육이나 인대 쪽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어서 네. 이제 어깨나 목 쪽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이 또 방치하게 되시면 디스크로 진행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목 협착증과 같은 네. 그런 증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픈 경우에는 흔히 표현을 자세히 모르면서 저희들이 아이고 허리 디스크인가 봐. 목 아프면 또 목 디스크 왔나 보다 이러는데 이게 디스크가 뭔지 또 특히 이 목 디스크는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최근에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들 알고 계신데요. 맞아요. 목 디스크는 어떤 건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수액이 탈출되어서 이제 신경근이나 척수를 누르게 되는데요. 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어서 다리가 저리게 되지만 네.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우리 흔히 어르신들 등골이라고 하죠. 네. 척수 부위를 디스크가 압박하게 되면은 네. 심하게는 전신 사지마비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목 디스크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빨리 조기에 발견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등골 빠지게 힘들게 일을 해서 이런 표현을 썼군요. 그래서 그 디스크가 삐져나오면 신경을 누르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픈 통증을 느꼈었던 것인데, 자, 그렇다면 목 디스크의 사례를 보면서 좀 자세히 알아보죠. 보시죠. 아, 네. 35세 남자 환자분의 목입니다. 이분도 일자네. 이분은 지금 저희가 흔히 K자라고도 하고요. 예. 거꾸로 C자라고도 하는데 예. 이미 정상적인 S라인에 목의 C자는 사라지고요. 예. 지금 우리 컴퓨터 많이 보는 자세로 꺾인 채로 뼈가 이렇게 있으시죠? 예,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네, 환자분의 엑스레이를 찍으시면 이건 예. 지금 엑스레이 촬영을 잘못하신 게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예. 이건 실제로 환자분이 항상 이런 목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뼈의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예. 실제 MRI에서는 빨갛게 표시된 부위에 네.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목 이렇게 쭉 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목 디스크의 증상, 저렇게 목 디스크가 왔을 때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료화면 보시죠. 항상 뒷목이 항상 뻣뻣하고 무거운 증상을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하지만 예. 이런 분들 중에 실제로 목 디스크 환자인 경우가 많고요. 예. 우리가 흔히 많은 두통 환자들이 나는 뇌에 이상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는 많은 두통의 빈도가 뇌가 원인이 된 경우보다는 예. 우리 목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뒤통수나 이마,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아픈 경우에도 또는 팔이 저릿저릿한다거나 그리고 가장 괴로운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네. 팔이 쑤시거나 뒷목이 아프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상상만 해도 이런 증상이 나에게 온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디스크가 생기면은 그 말도 못할 통증이 온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다 아픈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50세가 넘어가면은 네. 50% 이상의 환자가 목 디스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이는 디스크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디스크가 있다고 다 아프지 않고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요. 네네. 이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의 염증이 발생했을 때 통증이 있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원인을 찾아서 이 신경의 염증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기에 병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예, 맞고요. 저희가 그거를 잘 아는데도 선뜻 병원에 가서 검사조차도 사실 피하게 되는 게 이게 두려워서 디스크 수술을 하면 우리 때는 군대 못 간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특히 목 쪽이니까 이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정말 그 수술 없이 시술로서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목 디스크 치료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자료화면 잠깐 보시죠. 네. 우리가 흔히 목 디스크에 걸리면 선생님 저 진단받고 이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해야 하는 목 디스크라는 것은 팔에 힘이 빠진, 즉 운동 기능이 저하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흔히 하는 이제 치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이 하는 치료로는 경막의 주사요법, 그리고 아까 일자목 같은 경우에는 후관절 치료, 그리고 경추에 신경이 저릿저릿한 그런 경추 신경을 따라 통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네. 경추 신경근 주사요법, 그리고 최근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신경 성형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신경 성형술이 요즘 참 간편하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화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치료법인지 그 원리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지금 자료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허리 쪽 신경 성형술의 원리와 비슷한 원리를 가지기 때문에 꼬리뼈로 들어가요? 아니요, 저희가 자료 화면은 이제 허리 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예. 실제로는 우리 목 쪽에 뒤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볼록뼈가 있습니다. 목 쪽도 이런 원리네요? 네, 같은 예. 원리로 하게 되시고요. 디스크가 심한 부위에 카테터라는 가는 줄을 거치하고 약을 뿌려 주어서 신경의 염증을 씻어내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예, 지금 동영상으로 나타내주고 있네요. 네, 지금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싹 이렇게 사라지는 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허리 쪽, 척추 쪽도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목도 이런 원리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될까? 그래서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실제. 자,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목 신경 성형술을 실제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저희가 엑스레이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네. 가는 바늘을 통해서 저렇게 지금 가는 줄을 디스크가 심한 부위에 거치를 하고요. 네. 이제 그 카테타라는 가는 줄을 통해서 이제 신경의 부종을 줄이고 염증을 줄여줄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네. 치료 후에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보통 오후에 퇴근해서 오셔서 받고 다음날 출근하실 정도로 예.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요 어떤 사인펜으로 콕 찍은 전보다도 작은 부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흉터 걱정도 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 해도 요런 또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 너무 목 디스크로 고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시술로 실제로 좀 좋아진 분들 경우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보시면서 여러분도 좀 자신감을 가져보시죠. 보시죠. 네, 25세 여자 환자입니다. 5년 정도 된 두통으로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녀보고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와서 촬영한 MRI 결과 또 목 디스크가 있었고요. 경추성 두통에 의심이 되어서 목신경 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중간이 잘록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원 안에. 네, 지금 동그라미 안에 볼록 나온 부분이 우리 아까 등골이라고 말씀드린 예. 척수 부분을 압박하고 있는 목 디스크입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신경성형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네, 그 다음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목신경 성형술 후에 이제 노랗거나 파랗던 부분이 빨갛게 이제 회복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저 빨간 부분이 좋은 거죠? 네, 혈액순환이 많이 개선된 부분입니다. 현재는 통증이 전혀 없어서 약도 전혀 복용하지 않고
네, 병원에 가끔 오셔서 이제 경과를 보고 있고요. 5년 동안 많은 약을 복용하셨는데 네. 지금은 시술 받으시고 전혀 통증이 없으셔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효과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무엇보다 참 간편해서 또 시간적인 요건도 참 저희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그런 편안한 시술이라 참 다행인데 그렇다면은 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저희가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 특징을 한번 보시죠. 네, 신경성형술의 가장 큰 장점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내가 입원을 해서 직장을 못 나가면 어떡하나. 제일 커요. 입원이 필요 없으시고요. 예. 시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카테타를 이용해서 염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게 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고요. 전신 마취의 위험성이 따르지가 않고 당뇨나 고혈압 이런 고위험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네. 무엇보다도 여성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네. 일단 정말 그 흉터 걱정도 없어서 좋은데 무엇보다 일단 그 워낙 바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요즘 취직하기도 힘든데 그 며칠씩 예전 같은 경우 이 디스크 수술하면은 비워야 되니까 눈치 보이는데 간단하게 오셨다가 그냥 가셔서 다음날 출근하시면 되니까 그런 걱정이 참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참 좋은 특징들을 갖고 있는 신경 성형술이 목 말고 좀 다른 질환에도 이게 적용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네, 목 신경성형술의 시술 대상은 네. 목 디스크 외에도 단순한 목 퇴행성 질환 그리고 우리 목에 굉장히 많이 이제 무리가 가시게 되면요. 네. 후종인대라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후종인대 골화증이 오게 됩니다. 네. 후종인대 골화증 그리고 경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시는 분들 그 외에 근만성 경추부 통증 질환은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참 이 저 간편한 시술 좋아지고 다 좋은데 그래도 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네, 신경성형술 후에 가장 주의하실 부분들은요. 네.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나쁜 자세를 피하고 또 유산소 운동을 잘 해주시면서 예. 다시 디스크가 재발하지 않게 예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시술에 따른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은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로 접속하셔서 의문점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도중에 또 끝난 후에도 친절하게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0견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정말 많이들 쓰십니다. 우리 어머님도 아이고 50견 왔나 봐. 50견이야 그러는데 이게 50견이 뭔지 또 이게 왜 생겨난 말인지 알고 싶어요. 네, 그림을 보시죠. 우리 정상적인 어깨와 지금 50견에 걸려있는 어깨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50견이라는 것은 동결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뭐냐면 어깨가 굳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깨의 퇴행성 변화에 따라서 어깨의 인대나 근육, 그런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어깨가 네. 이제 굳어지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네. 50견. 아이고 참 저희 어머님도 많이 이렇게 결려하시고 그러는데 그 50견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 증상이 나올 때 이게 50견이구나 생각하면 됩니까? 네, 어깨 관절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되고 어깨를 쓰려고 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머리를 빗는다거나 양치질을 한다거나 또는 면도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어깨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또 통증이 가장 심한 시간이 밤에 잘 때 뒤척이다 보면 어깨가 통증이 심해서 잠을 깨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TV 보시는 분들 또 우리 저 어머님 아버님들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어우 좀 빡빡하면 50견이야. 50견 같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진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 가면은 어떤 증상을 이제 50견으로 증상을 내리게 되고 또 진단을 하시나요? 네, 환자분의 증상과 함께 이제 진단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엑스레이 검사 같은 것을 시행할 수 있고요. 지금 엑스레이 나와 있는 사진에는 네. 이제 석회성이라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석회가 끼어 있는 예. 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초음파 검사증을 통해서 인대의 부분 파열이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열 촬영을 하게 되면요. 예. 위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빨갛게 나온 어깨가 나오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급성에 오신 경우이고요. 네. 좀 더 만성으로 방치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래쪽에 나오는 그림처럼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온도가 떨어진 상태로 오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MRI 같은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예. 인대 파열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MRI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50견도 뭐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50견은
이 증상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법이 있는지 그 방법 화면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50견의 경우에는 저희가 관절광 유척박리술이라고 해서 네. 그 어깨 안에 약물을 주입해서 유착된 부분들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어깨 근육에 이완 주사를 놓아서 근육을 부드럽게 하여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관절내 인공관절액 주사를 넣어서 그 어깨 염증을 줄여주고 또 쿠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게 이제 어깨 관절에 이제 인공관절액을 넣기 위해서 주사를 넣고 있는 거고요. 예. 그 관절의 염증 부위에 가서 작용하고 또 쿠션 역할을 하여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통해서 그 50견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봤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를 복합적으로 하여야만, 왜냐면 50견이라는 것 자체가 한 가지에 의한 원인에 의한 증상이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근육과 인대 그리고 관절의 문제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모든 치료 방법들을 저희가 총동원하여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인공관절액을 주입하여서 네. 좀 더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사적인 요법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인 것 같습니다. 50견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그렇다면은 실제 50견의 치료 사례, 예, 보면서 저희가 또 설명 들어봅니다. 보시죠. 네, 6개월 전부터 발생한 어깨 통증과 어깨 운동 제한으로 내원하신 분이시고요. 네. 어깨 관절 치료 전에는 저렇게 파랗게 어깨 부분이 잘 나타나지가 않았었는데요. 네. 그 5번에 걸쳐서 주사를 맞으시고 지금은 어깨 운동도 원활하게 되시고 네. 그리고 어깨 부위로 혈액순환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이 저 화면을 통해 봐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50견 또 금방 나아졌다고 쭉쭉 올라간다고 또 그 전의 생활처럼 또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50견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도 환자분의 재활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병입니다. 예. 저희가 아무리 치료를 잘해드려도 댁에 가셔서 전혀 팔을 쓰지 않으신다거나 무거운 것을 드신다거나 나쁜 자세를 많이 취하시게 되시면 다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항상 주의하시도록 말씀드리고요. 어깨 이제 관절 범위를 넓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운동들을 꾸준히 병행하셔서 또 재발을 막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이뭐 나이 먹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50견까지 일찍 온다면은 너무너무 더 우울증까지 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목과 어깨 통증을 예방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가 흔히 근골격계 통증은 습관병, 생활병, 문화병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가장 주의하실 게 아버님들 보시면 신문을 바닥에 내려놓고 보신다든지 고개를 푹 숙이고 책을 읽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안 좋군요.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핸드폰 예. 들고 내려놓고 계속 문자 치시고 맞아요. 그렇게 하시죠. 제가 항상 핸드폰을 들어서 눈높이에 올려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찜질방 가서 보면은 아버님들 베개 높게 개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자세로 누워 계신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 이런 자세는 실제로 척추의 편한 자세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개를 높게 베고 계신 분들은 좀 높이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시고요. 예. 목이 답답하다고, 왜냐하면 목 디스크가 있게 되면 항상 경추부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네. 목을 갑자기 좌우로 심하게 비틀면서 뚜둑 소리를 내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요. 네,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경추 관절에도 항상 무리가 가게 되고요. 예. 그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버리시도록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주의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나 휴대폰 같이 뭐 조금 무게가 있는 거를 목에 걸면 안 좋다고 나왔는데 그것도 그래요? 네, 항상 이제 그쪽에 무게가 부하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예.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가급적 무거운 물건을 목에 거는 습관은 좋지 못하십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 피해야 할 자세가 나와 있는데 저는 오른쪽 자세로 거의 컴퓨터 봤거든요. 저게 안 좋군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동그라미 자세로 컴퓨터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통증의 원인의 대부분 사실 컴퓨터에서 오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80세가 넘은 아버님들이 컴퓨터를 하시다가 목이 아파요 이러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자세처럼 모니터를 많이 높이시고요. 항상 의자 안쪽에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네. 예, 허리를 꼿꼿이 펴셔야 목이 예. 이제 일자목이 아니라 C자목이 되기 때문에 네. 바른 자세가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많이들 이제 운전하실 때 나쁜 자세 제일 많죠. 그래요, 운전할 때. 예, 스트레스를 특히나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까지 나쁘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의자 안에 엉덩이를 깊숙이 넣는 습관과 함께 그리고 이제 목을 앞으로 너무 빼지 않도록 네.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자세를 갖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요 화면처럼 올바른 자세로 앞으로 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목 디스크와 50견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총정리하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리 좋은 치료도 예방만은 못하겠지요. 예방은 의사가 해주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이 직접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유산소 운동 40분과 함께 건강한 생활 누리시고요. 제가 저희 환자분들께 유산소 운동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니 목이 아픈데 뭐 땀나서 그거 되겠어요? 라고 하는데요. 전신 유산소 운동은 목, 허리, 척추뿐 아니라 전신에 보약이 되니까요.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생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세연통증 클리닉의 박은정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궁금증이 남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